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고대 철학자 노자는 바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도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또 다른 층이 있다고 말이죠. 오늘 존재의 이 두 얼굴, 바로 무와 유라는 노자의 핵심 개념을 통해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자 철학의 모든 것은 사실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덕경 첫 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름 없음은 천지의 시작이요. 이름 있음은 만물의 언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 세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상태, 즉 무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만물, 유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노자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존재의 숨겨진 이중성에 대해 알아보고 흔히 오해하는 무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이 둘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본 뒤에 이 원리가 우리 마음과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균형의 지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존재의 숨겨진 이중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을 있다 아니면 없다, 이 두 가지로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노자가 본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흥미로운 구조가 숨어 있었죠. 노자의 세계는 말하자면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무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아직 아무런 형태가 없는 순수한 잠재성의 장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유가 있죠. 이건 그 잠재성으로부터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우리 눈앞에 드러난 세계, 즉 만물의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잠재성과 그 현실어라는 두 개의 층이 겹쳐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가 노자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무라는 개념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무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 대부분 없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텅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쵸? 하지만 이건 노자가 말하려던 본래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의 통찰은 여기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자에게 무는 그냥 없는 것, nothingness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저장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 뭐뭐가 아닌 not yet 상태인 거죠. 아직 구체적인 무언가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그 안에는 모든 잠재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고대의 추상적인 생각 같지만 놀랍게도 현대 과학의 개념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 상태가 그렇죠. 겉보기엔 텅 비어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에너지의 장이거든요. 또 훈련시키기 전에 인공지능 신경망 초기 상태도 비슷합니다. 어떤 정보도 없지만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는 순수한 잠재력 그 자체니까요. 노자의 무가 바로 이런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무한한 잠재력의 장인 무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 즉 유가 나타나는 걸까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는 바로 그 잠재성이 형태를 얻는 순간입니다. 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무언가가 떠올라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이것은 책상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것과 이것은 다르다고 경계를 긋고 의미를 부여하는 바로 그 순간 무는 유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순환하죠. 유는 무에서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무라는 잠재성의 바다로 돌아갑니다. 생성과 소멸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노자는 바로 이 거대한 순환의 흐름 자체를 도, 즉 세상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와 유는 그냥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둘은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노자는 이 관계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있음은 이로움을 만들지만 없음이 그 쓰임을 만든다.
형태와 비어있음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파트너라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긴 어렵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찰흙 그릇 비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찰흙으로 그릇의 형태, 즉 유를 만들죠. 하지만 그릇의 진짜 쓰임새는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그 안에 텅 빈 공간, 무에서 나옵니다. 그 공간이 없으면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으니까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벽과 지붕이라는 유가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정작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곳은 그 벽과 벽 사이의 빈 공간, 무입니다. 이처럼 구조 유와 기능 무는 절대 뗄 수 없는 한 쌍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놀라운 프레임워크를 우리 내부, 바로 인간의 마음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무와 유의 원리는 우리 의식 속에서도 아주 똑같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는 개념, 기억, 판단, 자아 같은 유라는 구조가 있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무, 즉 텅 빈 관찰의 상태, 정신적인 여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여백이 있어야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무가 없는 마음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굳어져 버린 닫힌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이중 구조 역시 현대 과학에서 그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기화 상태, 즉 무에서 시작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며 유라는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뇌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뇌는 순수한 감각 데이터, 무를 받아서 그것을 기존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유의 모델로 해석하죠. 2500년 전의 통찰이 지금 최첨단 과학 분야와도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와 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실질적인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자가 봤을 때 인간이 겪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무의 소멸. 다시 말해 모든 가능성의 원천인 무를 잊어버리고 이미 형태가 갖춰지고 굳어진 현실, 즉 유의 세계에만 집착하고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보지 못하고 그 강물이 잠시 얼어붙은 부분에만 집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무를 위한 공간이 사라지면 우리 삶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생각이 경직되고 독단적으로 변하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하죠. 세상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며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추상적인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텅 빈 마음을 보존한다. 바로 의도적으로 내면의 빈 공간, 즉 허심을 지키고 가꾸라는 겁니다. 이미 꽉 차 있는 마음의 구조, 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어있는 공간인 무를 잃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삶,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바쁜 일상 속에 과연 새로운 가능성이 깃들 수 있는 조용한 빈 공간, 즉 무를 위한 자리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